네, 안녕하십니까. 전자심 지식방송 유티비 제막군 지식 PD 고성입니다. 오늘은 이제 최근 APT 포함해서 표적 공격에 대응을 위한 시마텍의 보안 기술 소개라는 주제로 오늘 시마텍 코리아의 윤광태 기사님 게스트로 모시고 지금부터 50분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이제 먼저 이제 뭐 APT에 대해서는 요즘 다들 이제 알고 있는데 뭐 APT에 대해서 뭔가 시마텍에서 나름대로 뭔가 특별한 뭔가 대응 방안이 있으니까 이 자리에 나오신 거지 단순하게 APT가 여러분 위험합니다. 그 말씀하시려고 나오신 거 아니시죠? 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어떤 얘기 하시려고? 지금 사실상 APT라고 얘기하게 되면 다들 면죄부를 주는 듯한 그런 의미로 많이 사용되고 있긴 하지만 네. 사실상 표적 공격이 한 예일 뿐이고요. 그 표적 공격을 얼마만큼 우리가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그것을 대응할 수 있는가에 대한 기술적인 소개를 하려고 저는 오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네. 자, 우리가 이제 표적 공격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기 전에 먼저 요즘 이제 해커들이요. 네. 해커들이 이제는 되게 많이 뭐랄까 이게 조직화된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네. 뭐 전투하는 것 같이 어떻게 보세요? 필드에서 어떻게 느끼십니까? 예전에는 본인들의 한두 사람이 본인들의 명성을 이름을 알리기 위해서 그런 자기 이름들을 알리기 위해서 그런 공격들을 했다라면 네. 지금은 몇몇 그룹들은 소규모의 그룹들은 금전적인 이득을 위해서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규모의 이런 해킹들의 이런 것들은 단순히 한두 명이 아니라 뭐 작게는 20명, 많으면 네. 50명, 100명 정도의 규모로 움직이는 걸로 저희는 이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먼저 이제 표적 공격이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여기 표적 공격이 어떤 정의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아까 APT 포함이라고 했는데. 네. 네네. 표적 공격이라고 하는 것들은 일단 공격자가 정해져 있는 대상에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불특정으로 뭐 예를 들면 온라인 게임 하는 사람 이렇게 정해놓은 게 아니라 나는 저 기업, 저 공공기관, 네. 내가 대상으로 진입하려고 하는 특정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대상으로 하는 공격들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표적 공격이라고 얘기하게 되는 거고요. 네. 그 중에서도 APT는 좀 더 표적 공격이긴 하지만 좀 더 수준이 높고 오랜 기간 동안 공격을 진행해서 온 것들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APT라고 구분하게 되는 네. 거죠. 그러니까 APT는 좀 더 장기적이고 네. 전략적인 표적 공격이네요. 그렇죠. 예. 네. 단 치고 빠지는 게 아닌 거죠. 예를 네. 들면 얼마 전에 있던 웹사이트를 변조한다라든가 이런 것들은 우리가 보통 이제 APT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죠. 표적 공격은 어떤 특정 악성 코드를 통해서 기업 내부에 침투를 하고 네. 오랜 기간 동안 잠복 활동을 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정보를 수집하고 뭐 정보를 빼나가고 또 파괴하고 이런 행위들을 하는 것들을 우리는 이제 APT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자, 여기 이제 표적 공격이 지금 계속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2012년 42% 증가했다고. 네. 근데 이것이 뭐 특정한 뭐 거대 기업만 해당되는 건 아니죠? 네, 지금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이거는 전년 대비 42%의 증가를 얘기하고 있는 건데 사실상 계속 표적 공격은 점점 증가하고 있게 되는 거거든요. 뒤비어 나가게 되면 설명을 하겠지만 사실상 과거에 비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큰 기업들, 대기업만 공격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지금은 네. 큰 기업이 아니라 작은 중소의 규모의 기업들도 많이 공격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우리가 한번 이제 표적 공격이 어떠한 이제 카테고리가 어떻게 되는지 좀 더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먼저 업종별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거든요. 어떤 업종이 제일 많을까? 네. 제조업이 제일 많네요. 우선은 뭐 형태에 따라 다르지만 지금의 2012년도에 작년도에 가장 큰 트렌드는 제조사의 표적 공격이 가장 많은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런 네. 부분들은 어느 면에 있어서는 어떤 산업 스파이적인 성격이 강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제조라고 하는 부분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간단하게 물건만 만드는 게 아니라 사실상 국방과도 관련되어 있는 거이기 때문에 좀 더 네. 심각하다고 봐야 되겠죠. 어떻게 보면 금융 쪽이 네. 돈이 더 잘 될 것 같기도 한데 네. 어떤 제조가 어떻게 보면 더 크게 한번 털면은 더 클 수 있겠네요. 그죠? 그것은 아마 사회적인 트렌드를 반영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어. 요즘 근래에 있는 금융권 관련된 것들은 일반 사용자들을 공격을 해서 통장에서 돈을 빼가는 이런 형태를 보여주고 그것도 물론 있기는 게 사실이지만 네. 거기에 대한 표적 공격은 어떤 기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거니까 그 기업의 대상이 무엇을 만드는 네. 제조사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이게 보니까 이게 금융보험, 정부 공공기관, 에너지 네. 다 중요한 그죠? 그렇죠. 실생활에 되게 아주 밀접한 관계를 예. 맺고 있는 인프라적인 데 산업에 다. 그렇죠. 어. 또 과거 그 이전에는 사실상 금융도 많은 공격이 됐지만 사실상 공공 부분이 많은 표적이 대상이 됐던 것도 사실이기도 합니다. 네.
자, 기업 규모별로 보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되게 큰 기업이 아니라 그죠? 네. 지금 이제 나온 이 표는 어, 과연 어떤 규모를 공격을 많이 받았을까 이야. 보는 것처럼 2,500명 되는 게 50%를 차지하고 있지만 네. 오른쪽에 보는 표의 모습은 2011년도에는 18%였지만 13% 증가한 3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250명 정도의 규모가 되는 회사를 공격했던 이유를 저희가 지금 판단을 할 때는 네. 큰 대기업을 직접 공격하기에는 많은 투자라든가 보안 준비 태세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약간 우회적인 서플라이 우회 체인 침투로? 그죠? 네. 서플라이 체인 협력사를 했구나. 통해서 협력사는 트러스트 모델을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협력사는 그 대기업을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협력사를 통해서 대기업으로 원래 표적으로 진입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렇죠. 요즘 이제 모든 것이 다 이게 연결돼 있으니까요, 그죠? 그렇죠. 네. 네. 그러면 대기업 같은 데서도 뭔가 특히 이제 자기네 어떤 서플라이 체인에 관련되어 있는 그 기업들의 어떤 이런 보안 컴플라이언스 같은 것들도 네. 대기업에서 체크를 좀 해야 되는 시대가 오겠네요. 익히 해왔던 게 사실입니다. 네, 그래요? 큰 기업들, 아주 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협력사들에게 대해서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컴플라이언스라고 얘기하죠. 네. 우리랑 비즈니스를 계속 하기 위해서는 어. 너희도 이런 정도의 보안 수준을 준비해 놓아야지만 음. 사실상 가능하다. 우리도 네. 준비를 하겠지만 너희가 준비 뚫리게 되면 결과적으로 우리도 뚫릴 수밖에 없는 거니까 사실상 그런 것들은 정책적이나 계약적으로 아니면 뭐 중간에 컨설팅 같은 걸 통해서 네. 보안 점검을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네. 자, 직무별로도 한번 보도록 할까요? 네. 네, 직무별로도 보자면 이야. 가장 예전에 많이 얘기했던 부분들이 사장님이나 어떤 네. 임원분들이 가장 고급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표적 공격이 대상이 됐던 거이기도 하죠. 그런데 지금은 조금 더 형태가 달리 직접 만드는 사람을 공격을 R&D. 해서 직접 뭔가를 생산해내고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그런 정보를 가져가 나가려고 하는 그런 추세가 가장 두드러지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영업도 의외로 많네요. 2등이 영업이네요. 네. 영업 부서가 좀 취약할 것 같은데 R&D보다 아무래도. 사실은 보안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지금 네. 얘기해준 것처럼 R&D는 그래도 또 연구소 네. 같은 경우는 투자가 있기도 하고 그렇죠. 영업하시는 분들은 상대적으로 다른 직무에 계신 분들보다 좀 더 보안이라는 게 덜 되어 있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저 부분도 한 부분들의 일부분을 차지하는 걸로 그렇게 이해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이제 이런 악성 코드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침투가 되는지 경로 좀 한번 보도록 하죠. 경로별로 어떻게 되는지. 네. 가장 큰 부분들에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이제 일반적인 대상자가 아닌 우리가 말하는 표적 공격이 되는 건데 표적 공격에는 크게 두 가지 정도가 사용이 됩니다. 하나는 이메일을 통해서 이메일에 악성 코드를 삽입한 다음에 사용자에게 전달해 주는 거죠. 표적이 딱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악성 코드를 열어보도록 실행하도록 하게 되는 거고 또 하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보안 제품에 의해서 탐지가 되고 차단이 되니까 우회적인 방법이 웹서핑을 많이 하죠. 네. 그러니까 그 회사 사람들이 갈 만한 곳, 그 회사가 운영하는 사이트에 악성 코드를 심어서 이 악성 코드는 이제 백도어를 얘기하는 네네. 겁니다. 이 백도어를 심어서 감염시키는 그래서 나중에 이체적으로 진행이 교두보를 삼는 이런 역할을 보여주고 있는 게 가장 큰 대표적인 공격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스피어피싱보다 이제 워터링홀이 최근에 나온 새로운 기법인 거죠, 어떻게 보면. 워터링홀은 사실상 그 이전에는 네. 드라이브 바이 다운로드라고 하는 용어로도 사용이 됐던 게 사실이긴 한데 그 두 가지의 차이점은 드라이브 바이 다운로드는 우리가 말하는 트로이마라든가 일반적인 네네. 악성 코드가 감염되는 것 반면에 워터링홀은 공격자가 재진입이 가능한 백도어를 네. 설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많이 인기를 끌고 있는 그런 공격 기법 중에 하나가 됩니다. 맨 밑에 보면 엘더우드 갱 사이버 네. 문제로 해서 확산됐다. 이건 어떤 갱입니까? 이거 뭐 진짜 뭐 조폭 같은 느낌. 꼭 네, 미국에 있는 저희가 이름으로 그냥 명명한 엘더우드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한 거지만 저희가 저 배우로는 중국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중국에 있는 배우의 그 갱단이 실제로 저렇게 워터링홀 공격을 했는데 워터링홀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뭐 일반적으로 나와져 있던 것처럼 그렇게 공격하기 위해서 실제로 이제 악성 코드 심어놓고 방문하기까지 기다리는 거죠. 네. 굳이 직접 할 필요 없이 기다리게 되면 감염이라는 게 오게 되니까 이렇게 네. 하게 됐던 그런 그래서 이런 것에 한번 감염이 되면 네. 이것이 또 삽시간에 또 퍼지는 게 또 문제인 거잖아요. 그죠? 네, 네. 한번 감염되면 이게 24시간 내에 감염이 돼버릴 정도니. 네.
사실은 웹사이트의 특성이 그만큼 있는 거죠. 얼마만큼 사용자, 방문자가 많은에 따라서 악성 코드가 감염되느냐 안 되느냐가 달라질 것 같습니다. 물론 해당되는 방문자의 PC가 얼마만큼 취약하냐도 그런 영향이 있긴 하지만 많은 공격자들은 그만큼 이상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방문자가 얼마나 많으냐에 따라서 네. 공격 형태가 달라질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요즘 보면은 이제 이렇게 그 어떤 해킹이라든지 이런 것이 장기적이고 전략적이고 되게 이제 지능화됐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야, 아직 백신 갖고는 안 돼. 네. 이런 말들도 많이 있거든요. 네.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물론 아니라고 그러시겠지만. 백신, 소위 말하는 백신을 판매하고 있는 네. 이제 그런 기업으로서 사실은 약간 억울한 면도 없지 않아 있는데, 물론 그 표현이 사실상 틀렸던 부분들은 아닙니다. 많은 매체에서 또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많은 매체들이 기존에 있는 백신만 가지고는 부족하다라고 네. 얘기했는데, 약간 표현이 뭐 무용론이니 필요 없다라고까지 표현이 되어 있지만 사실상 그것도 하나의 필요한 기술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잡아낼 수 있는 건 그런 기술도 하나가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거 하나만 가지고 우리가 말하는 그들 공격자들이 그만큼 수준이 높기 때문에 그거 하나만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보는 거죠. 그걸 막기 위한 네. 여러 가지 보안 기술이 필요하다라고 지금 그래야 효율적으로 막을 수 있다라고 판단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백신이란 것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2000년대 초반 중반에 있는 그런 백신하고 네. 백신도 되게 많이 진화된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 우리가 이따가 네. 보면 알겠지만. 네, 맞습니다. 네. 이제 그런 것을 우리가 너무 이제 과거의 백신을 지금의 백신하고 같이 네. 같은 선상에서 보는 것도 되게 아닐 것 같아요. 그죠? 그 표현을 좀 더 하자면 네. 아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그 소위 말하는 백신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시그너처에 의한 탐지라는 걸 말합니다. 시그너처라고 얘기하는 건 저희 같은 보안 벤더들이 악성 코드, 야 이게 지금 뭔가가 의심스러운 거야라고 해서 신고를 하게 되면 이 컵에 대한 똑같은 내용들을 보고 이걸 찾아내는, 이걸 지문을 찾아내는 거죠. DNA를 추정해내서 하는 것들을 보통 이제 우리가 네, 말하는 그렇죠. 시그너처에 의한 탐지 엔진을 말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거 가지고는 저희도 네. 역시 안 된다고 이미 인지했던 상황이기도 하는 거죠. 오케이. 자세한 건 네. 이따가 네. 뒤에서 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보면 이제 바이러스 토탈이라는 이제 사이트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뭐 하는 사이트예요? 이게 네, 어떻게 유용한 겁니까, 이게? 이 자료를 저희가 준비한 부분들은 지금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바이러스 토탈이라고 하는 건 지금 이제 구글에 인수가 되어 있고 이 사이트는 우리가 의심스러운 파일이 하나가 있게 되면 웹사이트에 전송을 해서 어느 벤더가 해당되는 악성 코드를 잡아내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많이 사용되고 있는 그런 대표적인 사이트입니다. 네. 지금 저는 스크린샷을 네. 어느 누구도 국내 회사가 되든 회사는 아주 잘 나간다고 해서 저희 시만텍을 포함해서 다 탐지가 안 되어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네. 뭐 하지만 제 입장에서는 이렇게 탐지가 안 되는 것 자체는 이 바이러스 토탈에서 보고 있는 엔진은 아까 말한 지문에 의한 것만 보고 있기 때문에 탐지가 안 될 수 있을 뿐이지 그 이상의 다른 기술로 보자면 악성 코드가 배포되고 전파되고 실행되고 악성 행위를 할 때 탐지할 수 있는 건 여러 가지 보안 기술이 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네. 자, 그 악성 코드에 한번 좀 뭐랄까요? 현재 뭐 패턴이랄까 뭐 그런 것들을 피처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악성 코드가 이게 뭐 일단 처음에 왕창 뭐 감염시키는 게 아니라 또 소수의 일단 먼저 감염을 시키고 잠복해 있는 것이 일반적인 패턴인 건 어떻습니까, 지금? 지금의 예는 여러 가지 사실상 다 혼재되어 있습니다. 물론 대량으로 감염시키는 게 없느냐, 그렇지 않은 건 아닙니다. 대량으로 감염되고 하는 부분들도 있고 아주 소량으로 치고 빠지는 행태도 많이 있다는 거죠. 그 특징적인 것 자체가 과거에는 우리가 웜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웜은 자기 혼자 바이러스를 증식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감염이 되면 지금 사회자님께도 전파될 수 있는 것들을 웜이라고 표현하게 되는 거죠. 일반적으로는 본인 PC에서만 하는 게 바이러스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웜의 형태를 하게 되면 탐지될 수 있는 저희 같은 보안 벤더들이 들킬 수 있는 확률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소량으로 배포하고 치고 빠지고 변종을 만드는 게 가장 대표적으로 하는 부분들이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지는 보안의 트렌드가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대응하기에 저희 같은 벤더들이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사실이죠. 네. 이제 웜처럼 하나의 그때 당시에 하나의 해프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이게 전략적 목적이 대상이 뚜렷하니까 그걸 탈취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뭐 잠복하고 그런 거 같네요. 그죠? 변화가 된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악성 코드 만드는 것도 보통 이게 실행 파일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지금 어떤 해커들이 이걸 다 일일이 다
만드는 건지 그것도 요즘 워낙 다 자동화 시대가 되기 때문에 네. 이 만드는 것도 자동화가 되는 건지 어떻습니까? 소위 말하는 언더그라운드를 가게 되면 네. 어떤 과거에 만들어진 악성 코드,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바이러스라고 하는 부분들이 코드가 나아지 공개되지 않는 경우도 있고 또는 실제로 바이러스를 만들어주는 서비스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네. 나 바이러스 만들어줄게. 바이러스 웹사이트에서 뭐 관리할 수 있게 해줄게. 이런 것까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제는 과거처럼 본인이 다 뭔가를 다 알아서 그렇게 네. 기술을 쌓을 필요가 없다라는 이야, 거죠. 그것도 협업이네. 그렇죠. 네. 이게 우리가 말하는 실물 경제도 그런 게 똑같이 있지만 지하 경제에서도 똑같이 그런 형태로 만들어지는 거기 게 가보셨어요? 사실이라고. 거기 한번 가보셨어요? 아니, 웹사이트는 실제로 방문을 해봤습니다. 실제로 네. 가보게 되면 뭐 설치하는데 얼마, 네. 설치 못하면 뭐 얼마를 주고 나 뭐 어. 리포팅 기능이 뭔가 필요해 그러면 리포팅을 해주는데 얼마. 야. 또는 내가 뭔 것을 만드는데 나 이거 누군가가 QA 좀 해줄래? QA를 해줄 사람 뽑고 있어. 그렇게 와. 실제로 와. 온라인상에서 거래를 하고 있죠. 그걸 저희는 이제 지하 경제라고 얘기하게 되는 네. 거죠. 네. 거기선 다 익명을 하겠죠. 모든 거래를 다. 네, 익명이 대부분인데 그들도 재미난 것은 정화작용을 합니다. 사기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들도 사기꾼이지만 사기꾼을 하기 때문에 자기들도 정화작용. 이 애는 신뢰성이 없는 애야. 네. 퇴출하기도 하고 네. 또 이제 정부 당국이 또 퇴출 작업을 하니까 이동하고 이런 역할들을 사실 많이 하고 그것도 있죠. 어떤 그 해외에 그런 사이트 많을 것 같은데 네. 우리나라에도 있나요? 그런 것이 아니면 해외가 주로 많이 있어요? 국내까지는 못 보셨고. 본 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보통은 이제 해외 사이트에서 운영이 되고 있는 게 많죠. 네. 자, 그럼 이제 그런 데서 이제 뭐 그다음 당연하게 이런 이제 뭐 대량을 배포하게끔 이렇게 자동화도 되고 막 그렇겠네요, 네. 그죠? 네. 그래서 지금은 아까 얘기처럼 소량으로 뿌려지는 그런 것도 있겠지만 워낙 바이러스가 많기 창궐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일일이 응대하기가 아까처럼 모든 샘플들을 다 수집해서 시그너처를 네. 만들어서 배포하는 게 네. 저희에겐 느려지게 되는 거죠. 네. 그런 게 오케이. 지금 저희 같은 밴드들에는 가장 큰 숙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기존의 백신처럼 네. 시그너처를 갖고서 네. 뭔가 이상 징후를 뭔가 발견해내고 네. 하는 거 갖고서는 이제 한계가 있는 거예요. 구조적으로, 그죠? 그렇죠. 네. 자, 그럼 어떻게 그럼 해야 될 것인지. 그러면 지금 이제 시만텍에서 그런 것을 뭔가 새로운 어떤 모델이랄까 방법론이 있으니까, 그죠? 여기 나오신 거 아닙니까? 그 방법론 잠깐 설명 좀 해주시죠. 우선은 그 현재 가장 얘기하는 그 얘기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의 기술만 가지고는 안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아까처럼 지문에 의한 시그너처한 것들도 분명히 좋은 결과를 나타내는 게 사실이긴 하지만 네.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그거를 보완할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 보완한다고 하는 건 아까처럼 시그너처는 노운 어택을 탐지하는 겁니다. 그렇죠. 하지만 지금의 네. 관점은 네. 언노운 어택을 탐지하는 겁니다. 얼마만큼 언노운 어택을 탐지를 잘할까의 이슈라는 거죠. 네. 해당되는 바이러스를 보지 않더라도 네. 얘가 어떤 징후를 하고 있는 거라고 탐지할 수 있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보는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기술을 같이 통합해서 사용하는 게 반드시 저희는 필요하다고 보는 거죠. 그게 시만텍에서는 심층적인 접근 모델로 얘기하게 되는 겁니다. 네. 자, 일단 평판 기술이라고 레프테이션 기술 되게 흥미로운 이제 용어 같거든요. 네. 네. 이게 뭡니까 한마디로 평판이라는 게 여기서 의미하는 것이. 네. 평판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구글의 페이지 링크라고 하는 네, 그 페이지 링크 서비스가 있는데 있죠. 어느 네. 사이트가 가장 유용한 정보 그렇죠. 제공해주고 있고 사용자들이 괜찮더라 별 5개, 별 2개 이런 것들 표현하게 돼 있는 전 거죠. 세계 모든 웹사이트는 구글은 항상 그거를 랭킹 매기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죠? 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많은 사용자가 그 평가값을 줄 때 좋다 안 좋다 줄 때마다 신뢰도가 높아지는 거죠. 그렇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좋다면 좋을 가능성이 많아지게 되는 겁니다. 네. 이것을 똑같이 지금처럼 워낙 실행 파일이 많기 때문에 시만텍은 2006년부터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이것을 그대로 악성 코드에 도입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 도입한 게 구글은 페이지를 했지만 그렇죠. 시만텍은 파일에 대해서 실행 파일에 대해서 평판을 매기겠다라는 겁니다. 네. 이게 좋은 것일까? 이게 나쁜 것일까? 또 누군가 신고했는데 이건 나쁜 사람이래, 나쁜 프로세스래, 이건 좋은 거래. 이런 모든 데이터들을 시만텍이 수집을 해서 네. 그 수집된 정보를 그냥 썩히는 게 아니라 그대로 저희 고객들에게 그 정보를 제공해주겠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난 이거 지금 모르지만 이게 좋은 거야, 나쁜 거야라고 물어보게 되면 시만텍은 저희 데이터베이스에서 그거는 다른 사람들이 줬더니 좋은 거래, 좋다. 네. 어떻게 할래? 실행하게 한다. 이거는 말한 사람들이 안 좋은 거라고 얘기를 해. 어떻게 할래? 그럼 나 실행 안 할래. 네. 이런 사람들이 평가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지는 게 평판 엔진이 해주는 가장 큰 좋은 기능인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이게 구글도 네. 전 세계에 있는 웹사이트들을 다 이제 수집을 해서 거기서 큰 힘이 있는 거예요. 엔진도 좋지만, 네. 그죠? 이것도 그러면 시만텍의 평판 엔진도 네. 지금 전 세계에 있는 많은 실행 파일들을 네. 다 매번 수집을 한다는 겁니까? 그러면 어떻게? 여러 가지 수집하는 모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소위 말해서 얼라이언스 파트너십을 맺은 것도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OS 벤더들, 네. 마이크로소프트, 오라클 이런 소프트웨어 벤더들은 저희에게 자동으로 새로운 제품을 만들 때마다 바이너리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도 있고 또 다르게 지금 사회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시만텍 사용하는 고객들은 본인이 설치할 때 물어보게 돼 있습니다. 나 이거에 참여할래? 네. 참여하게 되면 본인의 정보를 시만텍에 있는 데이터 센터 클라우드에 있는 데이터에 정보를 제공해 주겠다라는 겁니다. 네. 난 쓰고 있다. 어떤 정보다 이걸 다 제공해 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정보를 똑같이 시만텍 쓰고 있는 고객들에게는 그 평판 정보를 제공해줘서 새로운 악성 코드, 언노운 어떻게 되는 부분, 나는 네. 감염이 안 됐지만 네네. 누군가는 알려진 게 있지 않을까? 네. 그거를 탐지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고객이 네. 나는 싫어. 나는 그냥 받기만 할래. 네. 나는 내 정보 안 주고 네. 너희들 시만텍 너희 분석한 거 네. 그거만 나한테 원인으로만 줘. 이렇게 네. 할 수도 있는 겁니까? 물론 가능한 거죠. 네. 설치할 때 나는 해당되는 정보를 제공해주지 않을 거야. 제공자라고 하지는 않지만 네. 하지만 정보를 받는 부분들에서는 저희의 서비스 형태이기 때문에 시만텍 고객인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네. 일방향인 거죠. 시만텍으로 정보를 받을 수는 있습니다. 아주 이제 그런 흥미롭네요. 그 구글의 페이지 랭크를 갖고서 이제 그 전 세계 실행 파일들에 대한 그 유사한 형태로 이렇게 네. 수집을 해가지고 또 평판을 만든다는 것 자체가 네. 되게 아주 뭐랄까 쿨한 것 같아요, 아주. 그래서 실제로는 얼마 전에 또 오래 있던 320 네. 같은 경우에는 악성 코드라는 게 사실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악성 코드 제작자들은 본인이 만든 악성 코드가 지금 공격하려고 하는 표적 공격의 대상 기업이 탐지하지 안 하는지를 아까처럼 바이러스 토탈 같은 데 보게 되면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또 워낙 저렴하게 판매가 되고 있기 때문에 탐지 내용들을 다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탐지 안 되는 걸 확인하고 가게 되면 전파하게 되면 이제까지 한 번도 보여지지 않은 거라 전 세계에 알려지지 않은 네네. 거라는 거죠. 네. 그래서 실제로 320 때도 악성 코드를 판단하고 있게 되면 한 50% 이상은 평판 엔진이 잡아내고 있죠. 얘는 의심스러운 거다 판단하고 있는 네네. 거죠. 물론 정보가 없는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도 놓친 게 있겠지만 그 중에는 저희 그냥 아까 말했던 시그너처 기기만 엔진은 잡아내지 못했지만 네. 평판 엔진에서 잡아낸 케이스가 실제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 세계에서도 평판 DB를 만드는 거 아닙니까? 네. 구축가 2006년부터 구축했다고 했나요? 네. 그래서 이게 상당히 그 사이즈가 네. 뭐 빅데이터 같은데 이것도 네. 어느 정도 됩니까 사이즈가? 제가 알기로는 그 사이즈까지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네네. 파일에 대한 그 수량 자체는 뭐 네. 실제로 한 6조 개 이상의 6조 개 이상이 된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음. 저희도 그 워낙 많은 데이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데이터로부터 해서 얻어지는 정보가 인텔리전스가 워낙 상당합니다. 네. 왜냐하면 악성 코드 제작자들은 이런 트렌드를 만들어내고 있구나. 동일한 역할을 하지만 조금씩 모양이 달라지고 있구나. 어디를 많이 이용하고 있구나. 유포지를 네. 사용하고 있구나. 이런 인텔리전스를 시만텍은 그 빅데이터로부터 얻고 있죠. 네. 그다음에 어떤 그런 악성 코드 그 제작 근원지랄까? 네. 그것은 한국보다 해외가 훨씬 더 많지 어떻습니까? 제작자가 위치가 어딘지는 사실상 판단하기는 네네. 어렵습니다. 예. 그래도 보통 이제 인종으로 봤을 때 네. 한국 사람이 많을까요? 아니면 해외가 사람이 많을까요? 지금에 판단되고 있는 악성 코드가 가장 많이 참고라는 건 규모도 규모이지만 미국이 가장 큰 걸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미국이요? 네. 참고하고 있는 부분들은 그 다음에는 사실상 이제 중국 규모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지만 어떤 그 제작자가 공격자가 공격 진원지가 어디일 건지는 규모를 판단하기는 그리 간단한 부분들은 아닙니다. 네. 자,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이제 구글의 페이지 랭크 같은 개념으로 전 세계 실행 파일들을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이제 그걸 평판을 만들어 나가고 업데이트하고 있는데 그거 말고 이제 두 번째 이제 방문도 되게 흥미로워요. 네. 소나 행동 기반 탐지고 이거 보니 그 프로파일러가 딱 연상이 되거든요. 네. 이건 네. 어떤 겁니까? 우리가 말하는 이제 프로파일러라고 얘기하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엔진은 지금 얘기하는 하나가 안 된다고 얘기했던 것처럼 소위 말해서 해당되는 파일에 실행되고 있는 저장되어 있는 게 아니라 네. 실행되고 있는 프로세스의 모습을 보고 프로파일링을 하는 겁니다. 얘가 지금 디스크에 뭔가 액세스를 하네. 키보드가 타이핑을 했더니 다른 파일에 뭔가 하나 쓰고 있네. 얘가 세션을 외부의 어느 왼꼭지에 뭔가 맺고 있네. 이런 것들을 네. 보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정상적인 것들의 프로파일링 한 것과 악성 코드된 프로파일링이라는 것들을 저희가 데이터베이스에 갖고 있기 때문에 네. 그 프로파일링 한 것들을 탐지하도록 이 행동 기반 엔진에 어. 알려주는 거죠. 네. 이렇게 이런 조건에 맞는 경우에는 탐지할 수 있게 이제 알려주게 되는 거죠. 이거 이제 초범도 잡을 수 있겠네요, 그죠? 그렇죠. 네. 예. 그다음에 이거 잘하면 이것도 진화가 되면 이렇게 선제적인 어떤 그런 방지에도 이용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네. 마이너리 리포트처럼. 너무 그렇죠. 진화된 건가? 네. 현실적으로는 뭐 물론 공격자는 또 다른 우회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네. 저희도 아까 얘기했던 그 많은 데이터베이스 6조가 되는 파일에서부터 보게 되면 악성 코드는 이렇게 많이 만들어지네. 네. 악성 행위를 요즘 일은 보면 오피스 파일도 많이 공격하고 있거든요. 오피스 파일에 악성 코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는 많이 없거든요. 그 안에 대표적인 거는 쉘이 들어가 있다든가 아니면 새로운 파일을 악성 코드를 다운로드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미 시만텍은 내용을 보니 과거의 히스토리를 보니 악성 코드 제작자들은 오피스 문서라는 파일에 새로운 것들을 다운로드해서 하구나라고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저희는 프로파일링할 수 있는 거죠. 네. 야, MS 오피스 파일이 워드 파일이 파워포인트 파일이 뭔가 오픈을 했는데 해당되는 파일이 드랍되더라. 어디로부터 드랍되더라고 하면 저희는 그게 의심스럽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드랍되는 것들에 대해서 저희는 탐지할 수 있는 이런 엔진이 행동 기반의 엔진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것이 엑셀, 워드, 뭐 PDF 네. 각 어떤 문서 종류별로 네. 그런 것들 다 갖고 있겠네요. 그 프로파일들을. 뭐 문서뿐만 아니라 네. 뭐 얘기하는 USB로 실행할 오케이. 때라든가 브라우저라든가 뭐 컴퓨터에서 발행되는 모든 것들, 레지스트리, 뭐 파일, 뭐 이런 네. 것들은 거의 다 프로파일링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알겠습니다. 거죠. 자, 뭐 이거 한번 사례 한번 보도록 할까요? 뭐 어떤 이게 사례입니까? 실제 어떤 예제 같은 거? 여기는 이제 많은 해외에 있는 사례이긴 한데 하나의 예가 되는 건데 네네. 국내에도 많이 창궐됐던 형태가 되지만 우리 말하는 사기성 안티바이러스라고 얘기하는 거죠. 네네. 막상 어느 사이트에 방문하게 되면 야, 너 PC에 뭔가 좀 이상해. 네네. 이거 하려면 소액 결제 얼마 해. 내가 그럼 제거해 줄게라고 해서 하여튼 형태가 되는 건데 이런 악성 코드를 만드는 사기성 안티바이러스를 만드는 제작자들의 형태를 보니 얘가 다운로드 받게 되면 탭 폴더에 파일을 다운로드하고 얘가 실행이 돼서 설치가 되고 이런 역할들을 다 프로파일링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네네. 그러면 우리는 그런 사기성 안티바이러스를 만드는 사람들이 새로운 변종을 만들어낸다 하더라도 그 프로파일링의 값이 맞기 때문에 프로파일링에 의해서 해당되는 악성 코드를 잡아낼 수 있는 거죠. 네. 그럼 해커들도 이 플로우를 자꾸 네. 변화시키겠네요. 얘들도. 그렇죠. 네. 해커들은 네. 자기 바이너리의 DNA 시그너처를 네. 바꾸는 것뿐만 아니라 그렇죠. 자기가 설치되거나 하는 프로파일도 행동 바꿔야 패턴을. 되는 그런 어려움들이 존재하고 있게 되는 거죠. 야, 나중에 해커들이 이것이 랜덤 사이클로 막 변화가 되면 그것도 복잡해지겠다. 네. 그렇죠. 그러면 이제 또 다시 저희 그렇죠. 기존에 있는 엔진을 우회할 수 있는 그런 기법들을 그렇죠. 만들게 되는 거고 그렇죠. 또 이제 그렇게 되면 저희는 또 거기에 상응하는 또 다른 알고리즘을 고민하고 갑자기 만드는. 말씀하다 보니까 매트릭스가 떠올라요. 해커가 만들었는데 사실 얘가 네. 해커의 손을 또 벗어나는 거야. 네네네. 따라 노는 거죠. 네, 스미스 네. 용처럼. 네. 갑자기 그런 게 떠오르네. 그래서 요즘에는 해킹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상상력의 게임이라고도 얘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네. 얼마만큼 좋은 시나리오를 네. 가지고 공격하느냐에 따라 다른 거기 때문에 네. 사실상 그 부분들은 무궁무진한 것 같습니다. 자, 이거 뭐 실제로 네. 그 이사님께서 뭐 우리나라에서 뭔가 이런 거 유사한 네. 사례 같은 게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면 네. 시청자들이 더 이제 실감이 될 것 같은데 뭐 좀 사례가 없습니까? 가장 네. 빈번한 예가 지금은 얘기를 많이 할 때가 드는 건 뭐냐면 보통 자바라든가 아니면 네. 아도비 프레쉬에 대한 부분들로 악성 코드가 점프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네네. 그런 것들은 지금 얘기하는 행동 기반 엔진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걸 굳이 시그너처 엔진이 지금 만약에 주가 무력화돼 있다 하더라도 네네. 우회됐다 하더라도 네. 이런 것들은 실제로 잡아냈던 케이스들이 많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다른 이름으로 명명을 하고 있지만 탐지하는 경우가 있죠. 알겠습니다. 자, 그럼 실제로 그럼 이건 제품 이름이죠? 시만텍 엔드포인트 프로텍션 12. 네, 그렇습니다. 네. 이게 버전 12 보면 상당히 옛날부터 있었던 거지만 네. 이게 완전히 달라진 거죠, 그러니까. 네, 예전에는 소위 말해서 시그너처 시만텍 베이스로- 안티바이러스라고 표현했습니다. 음. 그 다음에 얘기한 게 시만텍 인터넷 시큐리티라고 표현했습니다. 좀 네. 더 방화벽이나 그런 기능이 들어간 거죠. 네네. 근데 지금에 있는 엔드포인트 프로텍션은 방화벽뿐만 아니라 IPS, 여러 네. 가지 행동 기반 이런 것들이 다 포함돼서 이제는 통합 보안이라고 표현을 해서 엔드포인트 프로텍션이라고 그렇게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출시된 건 언제? 2012년 출시된 겁니까? 네, 2011년? 이거는 버전이 10이라고 10이고? 얘기하게 되는 거고요. 실제로 버전 12가 나온 부분들은 한 2011년도 네, 말 정도에 알겠습니다. 그렇게 나온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그러면 엔드포인트 프로텍션 12를 네. 현재 쓰고 있는 고객들도 꽤 있겠네요. 그죠? 많이 있겠네요. 그렇죠. 이 부분들은 엔드포인트 프로텍션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나온 거는 버전 11때부터 네. 2009년도에 나온 부분이기 때문에 그때부터 사용돼서 지금의 많은 시만테 기업용 고객 사용자들은 엔드포인트 프로텍션이라고 하는 제품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운영 체계는 모든 것을 다 지원합니까? 아니면 뭐 특별히 안 되는 게 있나요, 지금? 지금 얘기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거의 다 포함한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네. 우리가 말한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즈 8이라든가 아니면 지금 나오는 사람들 요즘에 맥 많이 사용하고 있죠. 맥, 그다음에 리눅스 이런 것들을 다 같이 동시에 지원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네. 자, 아까 뭐 선제적인 그 예방도 되게 중요하다고 그러셨잖아요. 네. 네, 뭐 그런 얘기 같기도 한데 이건 어떤 지금 이 장표는 뭘 의미하는 겁니까, 지금 이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사실상 이제까지의 안티바이러스라고 얘기하게 되면 해당되는 시그너처 지문에 의해서만 탐지하는 것, 디스크에 저장되어 있는 것들을 분석하는 걸로만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네. 하지만 지금에 있는 위협 경향을 보게 되면 많은 부분들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메일을 들어온다든가 웹사이트를 방문했었을 때 자동으로 감염이 된다든가 USB를 꽂았을 때 감염이 된다든가 여러 형태로 감염될 수 있는 게 많이 있기 때문에 네네. 그런 형태가 아닌 다단계의 형태로 방어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부러 얘기할 때 실제적으로는 웹사이트로부터 감염이 될 때는 디스크에 쓰여지기 이전에 웹사이트를 방문해서 이 사이트가 안 좋으면 안 좋은 사이트라고 사용자에게 알려줄 수도 있습니다. 또는 이 해당되는 웹사이트를 방문했는데 악성 코드를 전파하는 디스크에 쓰여지기 전에 메모리로부터 하는 경우에는 그것도 탐지할 수 있는 그런 기술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각 여러 분야에서 다 계층적으로 접근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요거는 지금 뭐를 지금 말씀해 주려고 이게 네트워크 파일 인사이트 소나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네. 이 부분들은 이제까지 그러면 사실상 네. 많은 부분들이 아까 백신의 무용론이라고 얘기를 많이 했지만 많은 사용자들이 그 기술을 소개하게 되면 그거 오탐지 많은데 시스템 무거워지는데 안 될 걸 라고 하는 부분들의 의구심을 많이 가졌던 게 사실이거든요. 실제로는 하지만 시만텍에는 실제 결과치가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만큼 그 각 엔진별로 포함을 네. 하고 있을까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보도록 보여주려고 할까요? 제가 갖고 있는 건데요. 네. 이 세션에서는 제가 준비하지 않았지만 IPS를 또 하나의 엔진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아까 얘기하는 것처럼 네. 악성 코드가 웹사이트로부터 다운로드 받을 때는 디스크에 쓰여지기 이전에 트래픽, 웹 트래픽으로부터 오게 되어 있죠. 네네.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네트워크 IPS 침입 탐지는 웹사이트의 해킹이라든가 이런 걸 탐지하는 거라면 지금에 있는 이렇게 엔드포인트 프로텍션에 있는 이 IPS 엔진은 네. 그런 것보다는 좀 더 바이러스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실행 파일이 내려온다든가 네. 아니면 PDF 파일이 내려온다든가 이렇게 하게 되면 거기로부터 탐지될 수 있는 이미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자바, 플래시 이런 것들의 취약점을 통해서 배포시키는 방법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방법이 취약점이 나오게 되면 시만텍은 24시간 이내에 해당되는 시그너처를 만들어서 네. 배포주게 되는 거죠. 그 엔진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네. 42%였죠. 네네. 아까 답이 사실. 되는 거고. 네. 자, 그럼 이제 그 IPS의 그럼 기능이 네. 이번 지금 아까 버전 12에는 네. 기본으로 들어가 있는 겁니까? 그러면? 네. 아, 네. 버전 11부터도 이미 들어갔던 기능이기도 하고요. 네네. 뭐 실제로 좋은 사례도 하나 있던 케이스기도 있습니다. 국내에는 증권사 같은 경우에는 특정 회사의 이제 메신저를 사용하고 있죠. 저기 말해도 돼요. KBS 아니거든요. 말씀하세요. 어떤 네. 메신저 지금 네, 말해도 되죠? 미스릴이라고 하는 미스릴. 메신저인데 메신저는 다른 프로토콜과 조금 더 달리 HTTP 프로토콜을 사용해서 그러니까 통신을 하도록 메신저의 기능을 하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네네네. 근데 이 메신저의 기능이 어떤 악성 코드가 나와서 전파할 때 이 HTTP이기 때문에 HTTP로 전파하는 것들을 실제로 저희 엔진이 탐지했었죠. 사실은 처음에 감염됐던 것들도 저희는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인지하게 된 것도 똑같은 회사들이 동일한 그 커뮤니티 증권사에서 사용하는 거였기 때문에 왜 너희는 한 명도 사례가 없고 똑같이 메신저 쓰는데 네. 왜 너희 다른 회사들은 다 감염됐는데 너희는 왜 감염이 안 된 거야? 다 같이 감염됐는데 라고 네. 확인해 보니 나중에 보니 시만텍을 사용했네? 왜였을까? 나중에 로그를 확인해 보니 IPS 엔진이 웹 트래픽을 막게 된 거죠. 그래서 파일이 메신저를 통해서 감염되기 이전에 트래픽을 막았기 때문에 행동 패턴을 보고서 어떻게 보면 그렇죠. IPS 패턴을 봐서 참여했던 그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네. 그런 분이 한 42% 차지하게 되는 거죠. 네. 자, 49%는 이제 실행 파일. 네, 우리가 많이 이제까지 얘기했던 그쵸. 49% 정도가 시그너처에 의한 부분들이 네네. 됩니다.
그다음에는 아까 소개했던 것 중에 평판 엔진이죠. 평판 엔진. 평판 엔진이 그럼 얼마큼 차지했을까? 국내 사례는 저보다 많지만 글로벌의 어떤 표준치를 봤을 땐 한 4% 정도의 차지하는 걸로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행동. 아까 얘기했던 행동 기반, 프로파일링. 네, 프로파일링에 5%. 대한 부분들도 실제로 저렇게 네. 5%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합치게 되면 네. 총 저렇게 100%를 보여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이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00이란 아까 그 뭐야 42, 49, 4, 5. 네네, 그거 다 더한 게 그것이 다 더한 게 100이 그죠, 됐는데. 네. 우리가 이제 탐지했던 내용 중에 그런 거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질문들이 되게 많이 들어왔거든요, 지금요. 네. 이제 네. Q&A 하기 전에 간단하게 이제 브리핑 좀 해주시고 Q&A 다 들어가도록 하죠. 네. 네. 제가 처음에 얘기할 때 표적 공격 포함 뭐 APT를 포함한 표적 공격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가장 큰 이슈이긴 한데 그거는 어쩌면 치명타를 쓰면 막을 수 있느냐? 그거는 공격자의 레벨에 따라서 막을 수 있다 없다가 정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주 고도에 있는 거라면 막을 수 없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네. 어느 정도의 공격이라면 다 막을 수 있겠죠. 그 관건은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언노운 어택을 얼마큼 효율적으로 탐지할 수 있을까의 관점이 저는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이 하나의 엔진에 의존하기보다는 여러 가지 엔진이 보조적인 역할을 함으로 인해서 좀 더 언노운 어택을 탐지할 수 있는 이런 게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접근하지 않으면 지금처럼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는 민첩하게 움직이고 있는 해커들을 막기는 네. 점점점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 Q&A 갖도록 했고요. 그다음에 그 저 질문 순서대로 제가 해드리겠고요. 네. 그다음에 설문조사 할 테니까요. 여러분 설문에 좀 응해 주시면 저희가 더 좋은 방송 만드는데 반영하겠고 설문 응해 주신 분들 중에서 100분 거의 다 받으시겠네요. 100분한테 저희가 스타벅스 기프티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사님 이메일 어드레스 좀 불러주시겠어요? 네. 네, 패트릭 PATRCK K 언더바 YOUN 골뱅이 YOUN입니까? 네, YOUN 시만텍 SYMANTC.com 네. 윤광태 기수님. 자, 여러분들 윤광택 이사님 제가 이메일 어드레스 여러분들한테 다 쪽지를 보내드렸거든요. 물론 지금 질문에 답변은 오늘 해드리겠지만 들으시다가 나중에 더 추가 정보라든지 나중에 어떤 지원이라든지 더 구체적 문의 사항들은 나중에 이메일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질문들이 많으니까요. 네. 이사님 그 답변 좀 짧게 네. 진하게 해주시기 네네. 바라고요. 그 질문 중에 좋은 질문하신 분은 써주세요. 써주는데 맨 나중에 좀 발표해 주세요. 알겠죠? 네네, 네. 알겠습니다. 자, 홍성우님, APT에 대한 시그너처 패턴 감지는 IPS와 같은가요? 만약에 다른 벤더사에서 패턴 업데이트가 먼저 되었다면 대처는 어떻게 하나요? 단편으로 얘기할 수는 사실은 없는데요. 네. 이 IPS가 넣는 패턴과 지문에 패턴들은 다 다르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각각 다른 엔진들이 다른 값을 보고 만들어져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로만 만들 수도 없게 되는 거고요. 네. 네. 자, 김태주님, APT와 디도스 공격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APT는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악성 코드가 기업 내부에 들어와서 공격하는 형태 오랫동안 하는 걸 말하게 되는 거고 DDoS는 웹사이트나 특정 서비스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분산형 거부 공격을 얘기하게 되는 거죠. 자, 황경상님, 방문자 취약점으로 인해 서버가 위협에 노출될 수 있는 가능성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문제점을 관리하고자 NAC를 운영하는 곳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APT 공격을 통해서 NAC를 공격해서 악성 코드를 심어둘 경우 오히려 더 빨리 해당 네트워크 전체에 감염을 시킬 가능성이 많지는 않은지요. 그리고 실제로 이런 종류의 공격이 있었는지 사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거에 이게 사실 쉬운 부분들은 아닌데요. 네. NAC라고 하는 부분들이 악성 코드가 게스트가 방문함에 있어서 감염되는 것들을 막으려고 많이 했지만 사실상 효율적인 부분들에 영향이 많이 있게 되는 거고 악성 코드라고 하는 부분들이 지금은 이렇게 네트워크를 통해서 전파되는 그런 모험의 형태라기보다는 다른 형태의 웹사이트라든가 감염 경로가 지금 패턴이 달랐기 때문에 네. 지금은 그거라고 딱 그렇게 말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유준호님. 아까 우리가 제조업이 1등이었잖아요. 그 네. 뭐 뚫린 데 있어서 위협 대상에서 제조업에 다니고 있어 중요 문서를 취급하는데요. 그럼 중요 자료에 대해서 어떻게 보안을 강화하는 게 좋을까요? 내부 보안도 같이 강화할 수 있을까요? 네, 이거는 지금은 이제 트렌드가 많이 달라지긴 하지만 아까처럼 외부자에 의한 표적 공격 같은 경우에는 그런 악성 코드를 막는 그런 외부자로부터의 방어가 되지만 네. 지금의 또 다른 위협 중에 하나는 내부자가 유출하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두 네. 가지를 동시에 고민하지 않으면 네. 안 되는 걸로 그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 나기무님, 시만텍 솔루션은 제로데이 공격에 대한 탐지도 되는지요? 제로데이라고 하는 표현이 다 형태가 다르게 되어 있지만 지금은 제로데이라고 하는 탐지할 수 있는 게 더 많다라고 저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처럼 시그너처 이런 것들이 다 대응이 늦다면 IPS나 뭐 행동 기반 또는 평판 기반에 의해서 우리가 얘기하는 것들은 이미 언론 어떻게든 탐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제로데이가 더 강력하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홍성권님, 중소업체에서 수립 가능한 APT 대응 방안이 있을지요? 백신 등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추가 APT 장비 도입은 어려울 것 같은데 라고 하시는데 이분이 말씀하신 백신 옛날 백신 그죠? 아까 시그너처 백신도 진행한 거니까 사실은 여러 가지 대기업만큼 뭔가 투자를 하면 좋겠지만 사실상 그렇지 않은 것도 현실이기도 하고요. 저는 어느 면에 있어서는 기존에 쓰고 계신 제품에 분명히 또 다른 상위 버전, 업그레이드된 버전이 있을 거기 때문에 네. 만약에 투자가 제한되어 있다면 기존의 제품을 업그레이드 한다거나 보안 설정을 높이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류성민님, 방화벽, 웹 방화벽, IPS, QoS 등 이런 기능이 APT 장비에도 있는지요? 한 장비에 같이 사용하고 싶어서요. 다 같이 포함되는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비슷하게는 표현이 되어 있지만 용도에 따라서 이것을 쪼개서 정말 좋은 기능을 쓰게 될 것인지 아니면 통합된 걸 사용할지는 고민이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유미연님, 공공기관에서 사용 운영하고 싶은데 CC 인증 및 글로벌 CC 인증 획득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네, 시만텍 제품은 나오자마자 항상 CC라고 하는 것을 받게 되어 있고요. 이 제품도 현재 지금 글로벌 CC를 받고 있습니다. 네. 자, 황경상님, 평판 엔진이 오탐할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요? 평판 엔진이 오탐이다라고 판단하는 건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지금 판단값이 없다와 나쁘다, 좋다에 있는 거기 때문에 판단값이 적으면 저희는 판단할 수 없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네. 상당히 낮다라고 볼 수 있겠죠. 네네. 네. 자, 김태식님, 시중에 나와 있는 IDS나 IPS 등의 작동 원리가 기존 공격 패턴을 기억하여 패턴 검색으로 공격을 감지하고 차단시킴으로써 새로운 패턴 시의 공격 시나 속임 공격에는 감지가 어려운 면이 있는데요. 시만텍의 APT 대응 기술은 이와 비교해서 어떤지 궁금합니다. 많이 하시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많은 IPS가 기존에 알려져 있는 패턴을 보고 패킷 분석을 해서 패턴을 넣는 거라고 얘기하는데 네. 좀 다르죠. 아까 지금 시만텍에 있는 IPS는 아까처럼 자바라든가 플래시의 어떤 악성 코드가 감염되고 있는 그런 조건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네네. 내용을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조건입니다. 사이즈가 네. 얼마큼 난다든가 이런 패킷이 어디로 간다든가 이런 게 판단이 되면 얼러트하도록 만들어져 있지 이게 기존에 있는 뭐 CGI 무슨 취약점을 이용한다 이렇게 네네. 만들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장준님, 고위 관리자분께서 새로운 장비 구매를 꺼려 하십니다. 기존 악성 코드 및 바이러스 탐지 장비가 있는데 APT는 대응 못하는 건지요? 월간 보고서 및 연간 보고서로 알 수 있지 않을까요? 사실은 새로운 악성 코드가 얼마만큼 많이 나오냐는 질문과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워낙 지금 월간 보고서나 분기 보고서, 반기 보고서 같은 경우에는 지금의 악성 코드는 거의 저희 같은 밴더들이 다 일일이 다 대응할 수 없을 정도로 기하급수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다라고 봐야 되죠. 김종환님, 취약점을 노린 공격 코드를 네트워크 레벨에서 차단하는 기능도 제공되는지요? 네, 제가 아까 말했던 IPS 기능이 네. 지금 본인이 얘기하는 게 되는 거죠. 한관주님, 평판 기술과 비교되는 타사의 제품이나 비교 분석한 자료는 있는지요? 평판 기술이라기보다는 뭐 몇몇 국내에서는 비슷한 기술을 만들어서 갖고 있는 게 네. 출시가 된 게 있기도 하고 네. 글로벌에서는 약간 화이트리스팅이라고 얘기를 해서 조금은 다른 어프로치의 보안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자, 오승환님, 그 안추스 백신 9.0을 보면 액티브 디펜스 기능이 있는데 이 기능이 평판 엔진과 동일한 기능인 것 같은데 실행되는 파일에 대해서 수십 서버 올려두고 클라우드 서버를 통해 분석한 후에 분석 결과를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기능에 의구심이 드는데
어떤 정보를 가지고 가는 건가요? 불필요하게 개인정보를 침해할 수는 없는지요? 이거는 사실 저희 회사 네. 제품을 얘기하는 게 제가 알고 있긴 하지만 음, 저희 회사 제품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 또 제가 그 내용 알고 있는 게 정확하다고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네네. 답변하기 좀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김수열님. 안랩, MDS에서 주장하는 플래시 플레이어, 문서 등 비실행 파일의 악성 코드 포함 여부, 탐지 기술에 대응되는 시만텍 솔루션의 방안에 대해서 알려주십시오. 네, 안랩에서 얘기하는 부분들이 이제 어떻게 그런 새로운 악성 코드를 탐지할 거냐의 기술인데, 뭐 예를 들자면 국내에 있는 유명한 소위 말하는 이제 워드 파일이죠. 아리안가 같은 네. 경우에 이제 많이 만들어지게 있는데 그런 것들을 탐지하도록 아까처럼 소나 엔진, 평판의 그러니까 행동 기반의 엔진 같은 경우에는 아까처럼 이 안에 뭔가가 들어가 있다든가 아니면 이 파일을 열었더니 실행 파일이 네네. 다운된다든가 이런 것들은 지금 얘기했던 그런 것들을 탐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네. 자, 뭐 안랩 얘기 나왔으니까 네. 안랩하고 네. 시마텍을 비교했을 때 네. 뭐가 좋으신 거예요? 어떤 게? 시만텍이요. 네. 저희가 얘기하는 부분들의 가장 큰 장점은 지금 얘기했던 오늘의 어떤 세션이랑 좀 같을 것 같거든요. 언노운 어택을 얼마만큼 잘 효율적으로 탐지할 수 있는가가 저는 가장 큰 관건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은 안티바이러스가 좋고 안 좋음을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시그너처에 의한 그 탐지로 얘기하기보다는 지금은 실제 있는 리얼 환경에서 얼마만큼 감염도 안 되고 뭐 전파도 안 되고 이런 것들을 탐지를 많이 하는 추세로 가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는 강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류지연님, APT 장비에 대해서는 막연히 비싼 걸로 알고 있는데 가격 라이센스 정책 및 프로모션은 있는지 궁금합니다. 물론 자격 정책 프로모션도 있고요. 네. 뭐 이거 여러 나중에 가지 정책이 있기 때문에, 이메일로 문의 주시면 잘 네. 알려주시면 되겠네요, 그죠? 김태주님, 시만텍은 엔드포인트 단에서 멜웨어 위협을 99% 차단하며 이는 행위 위반 보안 위협을 탐지 기술, 클라우드 기반 평판 기술, 타 제품과 차별화된 IPS 기능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라 가능하셨다고 했는데 시스템은 0.01%의 위협도 뚫리면 안 되는데 그 1%는 어떠한 방법으로 대응 가능한지요? 물론 보안 상황을 보자면 아주 안전한 시스템을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긴 하지만 네. 그렇게 하게 되면 현실적으로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사용자들의 가용성을 떨어뜨린다는 겁니다. 생산성을 저하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또 다른 기술, 그 기술이 지금에 있는 제가 오늘 소개했던 기술이 아닌 또 다른 게 존재하지만 그 기술을 쓸지 안 쓸지는 리스크가 얼마만큼 있느냐의 판단에 따라서 적용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남영님, 정상적인 행위나 악성행위 또는 의심스러운 행위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판단 기준에 따라 오탐 또는 미탐이 발생할 수 있는지요? 있다면 이를 방지하기 위한 솔루션이 있는지요? 그렇죠. 지금의 과거의 엔진은 시만텍에 있는 엔진이 아까 얘기했던 프로파일링을 했는데 프로파일링이 잘못 프로파일링하게 되면 정상적인 프로세스를 만들어서 죽일 수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네네,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각각의 엔진이 개별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유기적으로 돌아갑니다. 예를 네. 들면 네. 실제로 이 어떤 특정 프로세스가 이상하다라고 판단이 됐는데 이 판단된 행동 기반 엔진이야 이상해라고 했는데 지금은 그것만 가지고 판단하지 않고 아까처럼 평판 엔진에 물어봅니다. 이 파일의 평판이 뭐였니? 네. 이거는 좋은 평판이었는데 그러면 악성행위를 하더라도 우리가 잘못한 걸로 판단합니다. 그때는 탐지하지 않죠. 네. 하지만 얘가 평판이 뭐니? 얘는 안 좋은 놈이었어. 그러면 확신하는 거죠. 지금은 오탐지라는 부분들을 좀 더 줄일 수 있고 네. 정확하게 탐지할 수 있는 기술이 높아지게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홍성권님, 시만텍 엔드포인트 프로텍션 12.1을 PC에 설치하면 많이 무거워지지 않을까요? 시만텍에 가장 많이 얘기하는 부분들이 시만텍을 쓰면 무겁다라고 하는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게 아주 옛날 얘기입니다. 네. 지금은 그 정도 생각하지 않고 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윤영식님, 소량으로 유출되는 기밀 정보에 대한 탐지 및 차단이 가능한지와 네트워크로 외부로 유출되는 패스워드 파일에 대한 감지도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그런 부분들은 하지 않습니다. 네. 자, 이정필님, APT에서 탐지 못한 공격으로 네트워크가 다운이 될 경우 대응할 수 있는 장비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APT 공격 네트워크가 다운됐었을 때요. 글쎄요. 네트워크 다운되면 이제 끝난 거 아닌가? 그렇죠.
일단 네트워크 다운되면 사실상 네. 네트워크 다운됐던 이유가 나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네트워크 다시 살렸다 하더라도 네. 웜이라든가 다른 형태로 뭔가 죽이는 게 있다면 대응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먼저 원인을 파악하는 게 반드시 필요하겠죠. 자, 그다음에 허규현님, 정상적인 메일 또는 메신저의 쪽지 차단과 같은 경우 시만텍에서는 차단 관련 이슈에 대한 뷰어가 원활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이거 확인 방법이 별도 있는 건지요? 예전에는 사용자들에게 팝업 창을 바꿔줘서 이게 악성 코드가 있다 없다라고 많이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네. 사용자들이 왜 자꾸 귀찮게 하느냐 네. 그런 걸 하지 말아라고 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런 팝업 창이라든가 이런 알림 창은 알려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품에 들어가 보게 되면 다들 어떤 내용이 탐지됐는지 무슨 내용인지 무슨 바이러스인지 디테일한 내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김한수님, 평판 기술에 의한 결과에 대한 신뢰도와 시만텍 백신의 오진율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까 말했던 것처럼 평판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언급을 드렸었고요. 오진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뭐 시만텍도 오진이 한 번도 없었냐?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진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오진을 줄이기 위해서 아주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수집 단계부터 시작해서 분석할 때 또는 사실 가장 기여를 많이 하는 건 QA 과정에 있죠. 네. 기존에 수집되어 있는 거 아니면 정상 파일들에 대해서 검사를 많이 하고 난 다음에 있는지 없는지를 하고 실질적으로 글로벌하게 업데이트하는 알겠습니다. 그런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김용환님, 공통적인 방어 패턴은 공유되어야 하고 특정 공격에 대한 방어 패턴은 보호되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이러한 패턴도 특허와 유사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지요? 글쎄요. 엔진은 얘기를 많이 하고 엔진과 시그너처 된 부분들은 많이 얘기하고 있지만 그것까지 특허에 대한 부분까지는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그리고 또 그런 부분들이 그냥 사용이 같이 가능한 걸로 많이 알고 있습니다. 박완주님, 시만텍의 DLP 등 솔루션과 연계한 부가 기능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경쟁사 제품과 차별화될 수 있는 첫 번째 요소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 시만텍의 DLP 같은 것과 같이 연동된 부분들은 없습니다. 지금 APT를 얘기하게 되면 맨 마지막에 단계에서 정보를 빼나간다거나 아니면 파기하는 형태로 많이 이제 귀착이 되어져 있는데 그게 지금의 시만텍 엔드포인트 프로텍션처럼 연동되어져 있는 이런 기능들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김문영님, 기업이 고객에게 제공하는 애플리케이션이 엔드포인트 프로텍션에 의해 악성 코드로 오인되는 경우 기업 측에서 이를 회피하는 방법이 있는지요? 예, 오탐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 질문이 되는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시만텍에는 그렇게 새로운 것들을 만들게 되면 신고할 수 있는 프로세스가 마련이 되어져 있고요. 메일을 주시면 제가 다시 답변해 드리기도 하고 또는 가장 많이 하는 게 실행 파일을 만들게 되면 코드 사인이라는 걸 하죠. 네. 코드 사인을 하게 되면 정상적인 파일로 인지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들은 이제 우회할 수 있는 탐지가 안 되게 하는 것들은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수열님, 모바일 기기에 대한 APT 대응을 위해 시만텍 솔루션만의 특장점이 무엇이 있나요? 지금에 있는 그 SEP 시만텍 엔드포인트 프로텍션은 모바일용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모바일용은 별도의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 모바일용 보안 제품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거는 별도로 구입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배준상님, 시만텍 인사이트라는 기능은 시만텍 엔드포인트 프로텍션에서만 사용되고 있는지요? 다른 제품에서 사용하고 있다면 어떤 제품인지요? 시만텍에 있는 아까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것들은 다른 모든 제품에 같이 공유하는 엔진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표현은 제가 엔드포인트 프로텍션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많이 얘기하고 있는 뭐 APT 장비라고 하는 웹 게이트웨이 이런 장비에는 똑같이 인사이트라고 하는 기능들이 포함이 돼서 같이 공유되고 있습니다. 김영환님, 중소업체의 경우 초기 도입 비용이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데 ASP 형태로도 제공이 가능한지요? 네, 시만텍에는 기존에 지금 얘기하고 있는 직접 설치하고 있는 그런 버전, 온프레미스 버전이 있고 그다음에 클라우드 버전, 사스 버전이 있습니다. 네. 김우현님, IPS 전용 장비를 인터넷 관문에 설치하는 것과 사용자 PC에 아까 시만텍 엔드포인트 프로텍션 IPS 사용하는 것의 차이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제가 중간에 잠깐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시만텍에 있는 IPS는 PC에 악성 코드가 감염되거나 이런 거에 치중되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말하는 IPS라고 얘기하는 건 해킹과 관련된 웹사이트를 해킹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에 특화되어 있는 거라서 조금 더 달리 봐야 되겠죠. 네. 자, 오늘 여러분들 좋은 질문 많이 하셔가지고 오늘 좋은 방송 된 것 같습니다. 자, 설문 좀 마저 응해주시면 저희가 나중에 더 좋은 방송 만드는데 반영했고요. 자, 이사님 질문하신 분 중에서 좋은 질문하신 분들 이름 좀 불러주시죠. 제가 정확히 적어는 잘 모르겠는데요. 나기호님, 나기호님, 배준상님, 네.
유준호, 유준호, 네. 홍성권님 하셨던 것 네, 같습니다. 홍성권, 네. 네. 유미연님, 유미연님, 네. 네.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네. 자, 그 오늘 그 질문하신 분 중에서요, 나기호님이 네, 나기문님이죠, 나기문님, 네. 네. 나기문님, 배준상님, 유준호님, 홍성곤님, 유미연님 이 네. 5분은 저희 스태프한테 이메일, 주소, 그다음에 핸드폰 번호, 이름 그리고 보내시면 저희가 그 텀블러 보내드리도록 하겠고요. 나머지 분들한테도 저희가 또 질문하신 분 중에 또 5분 저희가 추첨해서 보내드리겠고요. 또 설문하신 분 중에서 그 기프트콘, 스탑스 기프트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마지막 한 말씀 해주시면 마치는 걸로 하죠. 과거에 비해서 악성 코드라고 하는 부분들이 공격자의 경향이 좀 더 민첩하게 움직이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예, 지금의 과거에 쓰는 보안만 했다면 지금은 그대로 했다면 당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표적 공격을 막기 위해서는 새로운 언노운 어택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탐지할 수 있는지 그 관점에서 제품을 바라보고 보안을 준비하시는 게 많은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오늘 이제 저도 배운 게 이게 그동안 이제 패턴만 생각했는데 네. 이제 정말 언노운을 하려면 그죠? 언노운에 대한 것을 우리가 인지하려면은 아까 프로파일링이라든지 네. 아니면은 어떤 그런 이제 어떤 뭐랄까요? 아까 그 뭐죠? 평판 기반. 평판 기반 네.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새로운 신기술들이 지능적인 것들이 필요하겠다 생각이 들고요. 자, 오늘 여러분들 그 수고해주신 윤이사님께 여러분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는 여러분들 맨 왼쪽에 손들기 버튼에 보면 박수 치는 이모티콘이 있거든요. 그 더블 클릭하시면 됩니다. 네, 그렇죠? 더블 클릭. 네, 자, 고맙습니다 오늘. 네, 고맙습니다. 네.